시즌권을 어디로 살래? 라고 하면 저는 선택하겠는데요. 리조트에서는 스키 전용 슬로프, 보드 전용 슬로프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리조트인데 장점으로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키어 릴리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있는 스키장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스키장이 본인한테 맞을지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키장은 13곳입니다. 경기도권에 있던 양지 리조트, 스타일 리조트, 베어스타운이 폐업을 한 가운데 크게 강원도권인 스키장과 강원도권이 아닌 스키장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강원도권이 아닌 스키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밸리 리조트. 에덴밸리 리조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스키장인데요.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남부 쪽에 있기 때문에 스키장 개장일도 가장 늦고 슬로프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별명은 에덴동산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눈을 본 적이 없어서 눈을 보고 싶다, 우리 아이에게 눈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에덴밸리 리조트를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있는 스키장이기 때문에 설질은 크게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무주 리조트입니다. 무주 리조트는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덕유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곳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스키장 운영이 가능하겠죠. 위치적으로 충청권과 경상권 그리고 전라도권에서 많이 방문하는 스키장입니다. 그만큼 남부지방에서 많이 오는 스키장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을 때 대구에 있는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서 무주 리조트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주말에는 리프트 줄이 긴 편이었고, 설질도 초중급자 슬로프는 아무래도 하단에 있어서 그런지 설질이 좀 빨리 무너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해발고도가 좀 높은 중상급자의 상당 부분은 설질이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주 리조트에서는 스키 전용 슬로프, 보드 전용 슬로프가 생겼다고 해요. 꼭 슬로프를 이용하시기 전에 내가 보드를 타는지 스키를 타는지에 따라서 어떤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권에 위치한 리조트인데요. 경기권은 곤지암 리조트, 지산 리조트 이렇게 두 곳의 리조트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스타일 리조트, 양지 리조트, 베어스타운까지 총 5개의 경기도 리조트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도권 스키장이 2개로 축소되면서 최근에는 조금 사람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산 리조트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고 곤지암 리조트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크게 거리가 멀지 않은 스키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지산 리조트를 갈지 곤지암 리조트를 갈지를 많이 고민을 하셔요. 스키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산 리조트가 초급, 중급, 상급자까지 슬로프가 다양하게 있고 슬로프가 좀 더 많고 큰 편이에요. 하지만 숙박까지 생각한 리조트를 생각한다면 지산 리조트보다는 곤지암 리조트가 숙박과 관련돼서는 시설이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권과 이제 시즌권을 비교해 봤을 때 곤지암 리조트가 좀 더 비싼 편에 속해요. 그만큼 시설도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곤지암 리조트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리프트권으로 어디 갈래? 라고 하면 곤지암 리조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설질 관리가 지산 리조트보다 곤지암 리조트가 좀 더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곤지암 리조트가 화장실 컨디션이라든지 내부 푸드코트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즌권을 어디로 살래? 라고 하면 저는 지산 리조트를 선택하겠는데요. 시즌권의 경우 곤지암 리조트의 시즌권이 지산 리조트의 시즌권보다 약 2배 이상 비싼데요. 참고로 곤지암 리조트는 LG 계열사에서 만든 리조트이기 때문에 내가 LG를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본인과 직계가족 리프트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한적하게 스킹이나 보드를 즐기고 싶다면 강원도권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스키장은 강촌 리조트와 오크밸리 리조트입니다. 강촌 리조트와 오크밸리 리조트를 같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둘 다 강원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스키장이에요. 강촌 리조트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고 오크밸리 리조트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곳 다 모두 초중급자 슬로프 위주이고 특히 오크밸리 리조트는 몇 년 전부터 상급자 코스는 아예 운영하지 않고 초중급자 코스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키를 처음 배우거나 초중급자 분들이 가시면 좋을 스키장입니다. 그 다음은 웰리힐리 리조트입니다. 웰리힐리 스키장은 애매한 스키장입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하고 있어서 설질이 어느 정도 보장은 돼요. 그리고 슬로프도 초급, 중급, 상급 다양하게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뭔가 살짝 아쉬운? 콘도 리조트도 조금 오래된 느낌이라서 콘도도 살짝 아쉬운? 그래서 웰리힐리 리조트는 관광객보다는 매니아층이 많은 스키장입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 시즌권을 사서 스키장을 다닐 때는 웰리힐리 리조트를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 스키장은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멀리는 가기 싫고 설질은 어느 정도 보장됐으면 좋겠고 슬로프도 꽤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웰리힐리 스키장입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웰리힐리 리조트의 단점은 숙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객실에 비해서 엘리베이터 수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층에 다 엘리베이터가 서가지고 스키를 한번 타고 들어오는 데까지 엘리베이터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홀수층으로 나누던지 짝수층으로 나누던지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엘리베이터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웰리힐리 리조트의 경우 유스 호스텔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스키 캠프로 굉장히 많이 오는 스키장이에요. 강원도 스키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스키 캠프라든지 대학생 겨울 계절 학기 스키 캠프가 겹치면 평일에도 단체 강습이 꽤 있어서 줄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웰리힐리 리조트는 과거 현대 성우 리조트였는데요. 현대 계열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부 현대 계열사 기업들에서는 웰리힐리 시즌권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과 직계가족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휘닉스파크입니다. 휘닉스파크는 사실 휘닉스 평창이 공식 명칭이지만 휘닉스파크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닉스파크의 큰 특징은 보더들의 성지라는 것인데요. 휘닉스파크는 스노우파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보더분들이 많이 찾는 스키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휘닉스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슬로프별로 정설 시간이 다르다는 건데요. 보통 스키장에 가면 정설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는 슬로프를 정설하기 때문에 슬로프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휘닉스파크는 슬로프별로 정설 시간을 다르게 가져가서 이쪽 정설 시간에는 이쪽 가서 타고 이쪽 정설 시간에는 이쪽에서 탈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닉스파크는 휘닉스 평창 리조트뿐만 아니라 옆에 하나 리조트 평창도 있어요. 그래서 숙박을 찾아보실 때 하나 리조트 평창도 함께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대명 비발디 파크입니다. 대명 비발디 파크는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질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다. 두 번째는 굉장한 인파다. 비발디 파크는 설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툭박 시즌권이 나왔을 때 비발디 파크를 자주 갔었는데요. 정말 설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번도 설질이 안 좋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오션월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젊은 분위기의 스키장이에요. 제가 스키 동호회를 찾아보려고 여러 스키장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스키 동호회들은 좀 연령대가 4050 위주의 스키 동호회가 많았다면 2030 동호회가 가장 많은 곳은 대명 비발디 파크였습니다. 그 다음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용평 리조트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 IC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휘닉스 파크가 보더들의 성지라면 용평 리조트는 스키어들의 성지입니다. 실제로 보더분들보다 스키어를 좀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우리나라 탑3 안에 드는 스키장으로 굉장히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다양한 컨셉의 리조트와 호텔이 있고 슬로프의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 코스는 매표소 부근이 아니고 차를 타고 이동해서 올림픽 코스로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요. 초중급자 분들도 최정상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라는 코스가 있어요. 초중급자 분들도 평탄한 코스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용평 리조트를 가신다면 꼭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셔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긴 슬로프예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는 가장 먼저 개장해서 가장 늦게까지 운영하는 스키장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즌권 중에 가장 가성비가 높은 곳은 용평 리조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3월 달에 눈이 오면 계속해서 스키장을 연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그 다음은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사실 스키장보다 숙소가 더 유명한데요.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홀리데이인 리조트가 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용평 리조트에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관광객분들은 대부분 용평 리조트로 가세요. 알펜시아 리조트는 슬로프 개수가 좀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를 배우는 강습 목적으로는 알펜시아 리조트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용평 리조트를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프트 대기줄이 짧은 편입니다. 제가 스키나 보드 강습을 배울 목적이라면 알펜시아 리조트를 추천드리고요. 초, 중급 다양한 슬로프와 긴 슬로프를 느껴보고 싶다 하면 용평 리조트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하이온 리조트입니다. 제 생각에 하이온 리조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키장인데요. 하이온 리조트는 초급자 슬로프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굉장히 긴 슬로프를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곳인데요. 초급자뿐만 아니라 중급자, 중상급자, 상급자, 최상급자까지 정말 다양한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하루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최소 2박 3일을 머무르면서 최소 이틀은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을 이용하셔야 모든 슬로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원 리조트의 단점은 거리가 좀 멀다는 건데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가장 먼 스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남권 셔틀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하이원 리조트를 많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투 리조트입니다. 제가 오투 리조트를 하이원 리조트 다음으로 넣은 이유는 하이원 리조트와 거리가 약 20-30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이에요. 오투 리조트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리조트인데 장점으로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가 용평 리조트와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적다고 하였는데요. 오투 리조트도 하이원 리조트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리프트 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리고 설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말에 방문을 했을 때도 리프트 줄을 거의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강원도 태백에 있어서 좀 멀고 바람도 좀 많이 부는 스키장입니다. 하지만 설질은 진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스키장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국 스키장을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방문 목적에 따라서 스키장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스키장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